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몇 번부터, 아까 26번부터 해달라 그랬지? 네. 들어가 보자. 자, 그럼 질문 몇 번? 질문. 저 여기는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너는. 오,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31번에서 34번 사이의 질문. 저 32. 32번. 또? 33, 34. 32, 33, 34. 요 세 개. 오케이. 들어가 보자. 자, 32번에 보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했대. 보자. 이 작품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를 가는 작가의 상황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 다시 말해서 조물주야,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편치 않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34번에 보면 보기는 나에 나타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게 뭐냐? 자, 첫째, 주인의 명령. 둘째, 말의 변론. 셋째, 주인의 수긍. 넷째, 주인의 실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가하고 나 어디 한번 보자. 자, 이게 뭐냐면 죽창곡이라는 작품이야. 한번 볼게. 죽창에 병이 깊어서 죽, 대나무 죽장에 창문할 때 창자야. 창문할 때 창자. 그래서 죽창, 대나무 창가에 병이 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나무 창가에 앉아 있는데 내가 병이 깊나 봐. 병이 깊고 폭음이 맥락한데, 자, 이부자리가 찬데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냐? 나 지금 병 걸렸고, 그리고 창가에는 대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나 지금 병이 걸려 있어. 이런 상태야.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더니, 석찬이 뭐냐면 저녁 반찬이야.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상 위에 그져놓고 임 생각하는 뜻은, 여기서 임은 원래는 임금이야. 원래는 임금인데 여기서 내가 시적 화자가 여자라고 아까 그랬잖아. 버림받은 여자. 보기에서 버림받은 여자니까 누가 돼? 나를 버린 남자가 되겠지. 님을 생각하는 뜻은 아리따운 님의 행동, 친한 적이 없지만, 내가 님의 행동과 친한 적은 없지만 불관한 관계없는 인의 몸이 님을 따라서 생겨났으니, 이 몸이 님을 따라 생겨났으니 원로의 노흘민가. 자, 원로의 이게 뭐냐? 월하노인이, 원로는 월하노인의 첫자만을 딴 거야. 원로, 월하노인. 그럼 월하노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중국에서 말하는 인연을 만들어주는 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갈고리가 있는, 양쪽에 갈고리가 있고 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쪽 옷에다가 보이지 않게 인연의 끈을 여기다 끌고 여기다가 이렇게 꿰고, 그럼 이 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끝내 인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월하노인은 결혼을 점지해주는 신이야. 그 다음에 월하노인의 끈을 맨가 맺어졌는가. 월하노인의 끈이 맺어졌는가. 연분도 중하기도 중하구나. 조물이 새겼단 말인가. 조물이 새오던가. 조물주가 시기를 했단 말인가. 박명함도 그지없구나. 운명이 기구한 탓을 누구한테 돌려? 조물주한테 돌리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운명이 기구한 것이 바로 조물주의 탓이란 말인가. 그 다음에 28 방년이 손꼽아 다다르니. 자, 28 몇 살? 16, 16살이야. 16살의 나이가 손꼽아 기다리니 심리 벽도하에 벽도나무꽃에 구름이 험한 뜻은 내 소식 님 모르고 님의 집 나 모를 때 세상사에 마희고하, 마가 끼어서 란 뜻이야. 마희고하, 마가 끼어서, 세상사에 애군이 끼어서 홍안이 복이 없어서, 예쁜 여자의 얼굴인 내가 복이 없어서
하룻밤 놀란 우레에 풍우조차 섞어치니 비바람까지 섞어서 불어오니 뜰 앞에 심은 규하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뜰 앞에 심은 해바라기 못 피고 시들었구나. 그럼 이 해바라기는 뭐야? 시적 화자의 분신이야. 지금 내 해바라기 꽃이 비바람이 하도 쳐가지고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었는데 나도 그렇다는 거야. 나도 운명이 기구해서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시들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한 고기 하나 흐린 물이 웬 못을 덜어인다. 자, 고기 하나가 물을 흐리고 온 연못을 더럽히는구나. 그 다음에 형극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의 총에 붙었으니 난초와 해초 무더기에 불이 붙었으니 내 모습 고운 줄을 님이 어찌 알 것인가. 화공의 붓끝으로 그려내어 울린 손과 올렸단 말인가. 연년의 가곡으로 님의 장수를 비는 노래로 뛰어다가 도들까 이런 뜻이야. 써서 도들까. 대가피 고든 절개는 님이 더욱 모르는구나. 대나무같이 고든 절개는 님이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야. 그럼 현대어 풀이를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 내가 죽창에 병이 깊었어. 그 다음에 이부자리가 차 밑에 줄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반찬을 하려고 했더니 그 밑에 줄 상 위에 그저놓고 임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임생각을 하는 뜻은 그 다음 밑에 줄 아리따운 님의 행동 친한 적이 없지만 그 밑에 줄 관계가 없는 이내 몸이 님을 따라서 생겨났으니 그 밑에 줄 월화노인의 끈을 맺었단 말인가. 인연도 크고 중하구나. 그 밑에 줄 조물주가 시기를 했나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하단 말인가. 중략 그 밑에 줄 16살 나이에 손꼽아 기다리니 심리 벽도나무꽃에 구름이 험한 곳에 내 소식 님 모르고 님의 집을 내가 모르는데 세상사에 마가 끼어서 고운 얼굴이 복이 없어졌으니 하룻밤 놀란 울에 비바람까지 섞어치니 그 밑에 줄 뜰 앞에 심은 해바라기 꽃도 못 피어 시들었구나. 그 밑에 줄 고기 하나가 흐린 물이 온 연못을 더럽히는구나. 그 밑에 줄 가시덤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해초 무더기에 붙었으니 그 밑에 줄 내 모습 고운 줄을 님이 어찌 알 것인고. 그 밑에 줄 화공의 붓끝으로 그려내어 올렸단 말인가. 매년 가곡으로 노래로 띄워다가 올렸단 말인가. 대나무 같은 고든 절개를 님은 더욱 모르는구나. 이렇게 현대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32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2번 봐봐. 님의 고동 친한 적 없건만. 난 님하고 안 친해. 님의 고동 친한 적 없건만은과 인의 몸이 님을 따라서 만들어졌으니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해졌다. 아니지. 나는 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거거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야. 이건 아니지.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몇 번이라고 했니? 4번입니다. 4번 보자. 뜰 앞에 심은 해바라기 꽃 못 피고 시들었구나를 통해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형상화했다.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33번 보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 그럼 기억 보자. 님의 집을 내가 모른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1번 봐봐. 기억은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하다, 가깝지 않다는 뜻이야. 가깝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소재다. 맞아. 1번 현재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제가 니은은 알았는데 어. 기억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면 니은 한번 보자. 그 주의만 한번 읽어볼게. 그 달랑만 읽어볼게. 마누라는 야위여 군주님의 그 기억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님의 집. 예. 님의 집. 예.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럼 34번 보자. 보기는 나 읽어야 되겠다. 숭정 9년 4월에 주인이 노비 운을 시켜서 마국간 바닥에 메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내오게 하고 말에게 말하기를 안타깝구나 마라.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며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네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수레를 메어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며 내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말이여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는가?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하니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장차 너를 성 안에 저작거리에 나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얻겠느냐? 안타깝다 마라.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놓아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니까 말은 이에 귀를 쫑긋거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하건대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다. 옛날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100리를 날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한 번 짐을 실음에 몇 석을 실었지만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인은 가난하였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쑥으로 사방에 벽을 쳤을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난하다는 얘기야. 쓸쓸하게 텅 빈 집에는 물동이에 한 말의 조를 쌓아둠이 없었다. 조 한 말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광주리는 한자의 피륙도 저장함이 없었다. 마누라는 야위어 굶어 죽어 울고 어린아이들은 밥을 찾느라 아침에는 된 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그 당시에 나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천리 가까이는 몇십 몇백리를 짐을 싣고 다니며 짐을 싣고 뛰며 옮기며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집에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는 시체로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줄 뜻을 더해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세면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하며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했습니다. 쌓인 피로를 푸시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제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을 대비하고 남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야.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소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밟으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에어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이에 시리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잘못이로구나. 만약에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옛날에 제 나라 환공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늙은 말을 어찌 소리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에 노비 운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당함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늙어도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 계속 일하게 해줘. 이런 얘기지. 그러면 2번 봐봐. B에서 말이 반론하는 거야.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하며 맞아.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야. 나 늙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지.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치. 그러면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아니지. 그러니까 늙어도 그 늙은 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누구처럼? 여기 얘처럼 맨 마지막에 보면은 관자라는 사람이 늙은 말을 기르고 있어. 그런데 왕이 길을 잃었단 말이야. 그러자 고삐를 풀어가지고 늙은 말이 집에 가게 해. 그 뒤를 따라가. 만약에 짐은 싣지 못했지만 집을 찾아가거나 이런 일에는 이 늙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젊은 말은 젊은 말로서 할 일이 있고 늙은 말은 또 늙은 말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얘기야.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 너 몇 번이라고 했니? 저 4번에. 4번 보자. C에서 주인이 수금해. 아, 그렇구나. 늙은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C에서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사. 지문에 나왔지?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생각했다. 맞지? 왜? 지금 주인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말 풀어줄 테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이 근데 그게 실천 아니에요? 뭐가? 그 말 풀어준 거예요. 아직 안 했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이 늙은 말도 할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자 맞구나.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저기 하인한테 뭐라 그래? 잘 먹여라 라고 얘기하잖아. 네. 그 다음에 벌써부터 이제 목이 쉬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야. 자, 요게 38. 졸라 얘기하는 얘기구나. 자, 그러면, 어디 또 들어가 보자. 36. 지금 이거 2개 다 했고, 이거 3개 했고, 그 다음에 36 하나 있는데, 또, 질문? 저 근데 이거 문학분 못 풀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보자. 자, 그럼, 어쩝니까? 몰이를 합니까? 자, 효풍이라는 작품인데 영상 속의 효풍이야. 효풍이 무슨 뜻이냐면 새벽바람이란 뜻이야. 새벽바람. 그러면 몰이가 뭐냐? 옆에 있지? 도덕과 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정한 이익만을 꾀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어쩝니까? 부정적인 이익을 압니까? 그를 팔아서 호구가 되겠습니까? 사심이나 되어서 보이는 주인은 기름때가 묻은 비행기 옷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고무신장을 끌었다. 이때껏 부엌에서 빈대떡을 지지다가 내다보던 길에 아른 채를 한 모양이다. 빈대떡은 병문 친구 계급에게서 해방이 되어 당신 같은 문화인 덕에 출세를 했지만 근데 조선의 신문화를 돼지비계에 비겨내서야 될 말이요. 영감은 미소를 띄어 보이며 술잔을 들어 마신다. 영감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이야. 영감하고 주인하고 얘기하는 거야. 빈대떡 주인하고. 이 사람의 호가 남원. 이 남원이 누구냐? 바로 주인의 호입니다. 남원이라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자기의 건만증에 짜증이 날 지경이었다. 어쨌든 10여 년 전에 자력으로 잡지도 경영하고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빈대떡 주인이 호가 남원이야. 그리고 잡지사도 했고 그다음 또 뭘 했다 그랬지? 작가도 했어. 근데 지금 뭘 해? 빈대떡을 팔고 있어. 여기에 이제 노인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노인.
노인이 아니라 영감. 영감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선생님, 이거는 영감을 얘기하는 거다. 선생님이 이런 세상에 양식집, 찻집을 내놓고 빈대떡집을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찻집 놔두고 서양식 찻집을 놔두고 아니 이런 빈대떡집에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웃는다. 주인의 눈에는 미국 갔다 온 이 하이칼라 노신사가 바로 누구냐? 영감이야. 빈대떡 접시를 앞에 놓고 앉아있는 것이 가엾게 보였다. 내가 이렇게 영락을 하기나, 영락? 몰락이야, 몰락. 내가 이렇게 몰락을 하기야. 남원이 붓대를 던지고 녹두를 갈고 지짐을 붙이기나 가엾기는 일반이요만은 똑같지. 내가 지금 이렇게 빈대떡집에 온 거나 당신같이 유명한 잡시자 사장이 지금 빈대떡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 이 얘기야. 비프 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본 지도 벌써 오래됐어. 영감은 아까는 머리를 쉬어가려고 찻집을 찾기도 보았고 또 해방 전후 때는 식당이나 찻집이 아니면 발을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근래는 발을 뚝 끊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다니? 사시미가 싫듯이 비프 스테이크도 싫어졌고 사쿠라 모찌가 싫듯이 초콜릿도 싫어졌구려 하고 김관식 영감은 커다랗게 껄껄 웃었다. 이 노인 김관식이야.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번 보자. 해방 전에는 친일을 하다가 해방 직후에는 우익 청년단을 이끄는 재산가 박종렬 쓰레기. 얘는 쓰레기입니다. 박종렬은 한 청년과 함께 김관식을 찾아온다. 지금 얘를 찾아온 거야. 청년과 함께. 책도 이제는 그만 보고 차차 속계로 나와보는 게 어떠신지. 일제 식민지가 되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이 사람은 유명한 지식인인데.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그래. 책골 경향이 있더란 말이요. 박종렬 영감은 서고에다 들어온 것 같은 생각으로 주객 세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을 만한 틈만 남기고 책으로 꽉 찬 방안을 둘러다보았다. 이 영감은 김관식이를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더라도 가끔 와서 이 서재에 들어와 앉으면 어쩐지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이니까 책이나 보고 들어앉은 건 아니겠소. 여기서 주인은 김관식 노인이지. 냉소를 한다. 그래도 선생님 같으신 선배께서 제 일선에 나오셔서 지도를 해 주셔야죠. 앞에 앉은 청년도 이런 소리를 하며 이름도 모를 양서며 한서는 서양책이야. 양서는 좋은 책이고 한서가 그득 찬 사벽을 둘러본다. 두 주먹을 무릎에 짚고 어깨를 떡 떨치고 완만스럽게 앉아있기는 하지만 길길이 쌓인 책을 보고는 약간 경의를 표하는 말 눈치다. 그러나 영감은 지금부터 아나무인인 그 태도가 아니 꼽게 여겨서 아무 대꾸도 아니해준다. 실상은 영감을 서재에서 거리로 끌어내려고 오늘 이렇게 온 건데 나서보지 않으려나? 청년이 덤덤히 앉았을 걸 보고 박종렬 영감이 한마디 얻은다. 거리에야 늘 나가네. 오늘도 나가보았지만 눈에 보이느니 눈에 들어가느니 먼지뿐이야. 나가봤자 눈에 들어오는 건 먼지뿐이야. 쓰레기통 속을 헤매는 이보다는 그럼 현재 일제강점기 현실을 뭐라고 보는 거야? 쓰레기통이라고 보는 거야. 쓰레기통 속을 헤매는 이보다는 이 한 칸방에 내게는 더 없는 선경이라네. 신선세계라는 거지. 그야 진세 아닌가? 진세? 혼탁한 세상이란 뜻이야. 그야 지금 일제시기 혼탁한 세상 아닌가? 자, 그는 그러라 하고 오래간만에 나가보지 않으려나? 쓰레기통 속 아닌 성경 지상낙원을 구입시켜 줄 테니 하고 박영감은 술을 먹으러 가자고 권한다. 그만두겠네. 지금 오다가 다리가 하도 아프기에
빈대떡 집에 들어가서 술 석 잔을 마시고 보니 내 세상은 거기에 있는 듯 싶었네. 아, 술 먹었지, 요거. 그 다음에, 하하하, 영감도 이제는 늙었군. 빈대떡 집에 들어가다니, 박종렬 열감의 눈에는 늙은 친구가 가엾어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나 역시 처음에는 좀 군중스러운 생각도 드네마는 꽃같은 색시를 내운 청년이 요기를 하고 앉아있고, 양복 신사가 열좌한 것을 보니 조선 사람 정도에 꼭 알맞는 그릴 이어 사교장이라고 하겠네. 그도 그렇죠.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네들 객담만 언제까지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장단을 맞추고 얼른 자기의 용건을 꺼냈다. 오늘 이렇게 뵈러 온 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고 하는 것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의 힘까지 빌려야 한다는 걸 보니 신통치 않은 사업이구려. 아니올시다. 신통한 이직에 선생님께서 출마하여 주십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이 영감의 말이 겸사 비슷하면서도 자기를 훌 뿌리고 면박한 것이 불쾌한 것만은 지그시 참았다. 출마라니 아직 유엔단도 오기 전에 취푸보를 하겠단 말이요? 이 푸보할 야심은 있는 게로구만. 그러면 됐소. 옆에서 방긋이 웃고만 있던 박종렬 영감이 무해되었다는지 말을 가로지르며 나섰다. 별게 아니라 이번에 뭐뭐당 성북지구 분회에 조직되는데 이 사람이 회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될 수 있으면 영감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물론인데 나서보구려. 알고 보니 가당치도 않은 의논이었다. 온 당치 않은 소리. 어느 당이고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무슨 아랑곳이 있단 말이요. 주인 영감은 못 들은 소리나 들은 듯 펄쩍 뛰었다. 분회장이 싫으면 고문도 좋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뭐뭐 청년 단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빠서 분회장을 겸보할 수 없게 김관신 영감에게 사양을 하자는 것이나 정 못하겠다거든 고문으로라도 이름을 걸어달라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성북지구에서 살고 있으니 이러한 청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내게는 과분한 천만이나 나는 원래 정처를 모르고 그런데 취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말씀도 마시오. 김관식 노인은 이러한 이야기는 두 번도 듣기 싫었다. 그는 고사하고 이 청년이 초면에 왜 이리 주자를 빼고 자기 위협이나 하러 온 듯이 버티나 하였지만 청년 단장이라는 말에 인제야 알겠다고 속으로 코웃음을 줬다. 갑갑한 방 속에 들어앉았으니 소일 삼아 나가보게 그려. 사람은 정치적 동문회 하지 않나? 정치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가? 박종렬 열감이 또 한 번 권해본다. 이 방이 영감 눈에는 갑갑해 보이겠지만 내에는 선경입니다. 죽은 뒤에 명절감도 소용없고 술 석잔과 이 방 한 칸이면 부족할 게 없어. 하하하. 그렇게 말씀하면 너무나 퇴영된 퇴폐적이 아닙니까? 삼천면에 모두 선생 같은 생각이라면 큰일 아닙니까? 청년이 퇴하여 보인다. 퇴영은 안 되겠지만 석잔 술과 한 잔 방에 숨으려는 것을 퇴영이라면 30잔 술과 11방에 향락과 군세를 차지해 놀겠다는 것은 부국 애국의 정치도란 거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네. 간단하네. 이 사람이 먼저 얘네 집에 놀러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본 거야. 옛날에 잡지도 하고 작가도 하고. 근데 박종렬이가 사람 하나를 데리고 찾아왔어. 같이 일해보지 않겠나? 얘가 반대. 끝. 이거야. 잠깐만. 목이 바짝바짝 마르네. 36번 보자. 김관식을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어.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그랬어. 기억은 뭐냐면 빈대떡집이야. 얘가 옛날에는 안 갔어. 옛날에는 서양 찻집만 갔거든.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빈대떡집으로 찾아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서재야. 얘가 신선세계라고 얘기한 곳이야. 그럼 3번 보자. 기억은 유사한 처지 타인에게 동정을 받는 공간이고 유사한 처지의 사람 빈대떡 주인이지. 과거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3번에 보면 니은은 상반된 처지의 타인에게 제한을 받는 공간이다. 맞잖아. 김관직 박종렬 이 사람한테 제한을 받잖아. 나와라. 뭐 어디 구매지구 뭐 회장인가 뭐 고문인가 뭐 하라 그랬잖아. 뭐 맞지 그러니까. 3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질문? 38번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거 4번 봐봐. 나 같은 사람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는 인물. 이 사람이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아니야. 속세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보자. 유엔 단독 오기 전에 모모당 성북지구 분해를 조직하는 모습에서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의 모습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39번에서 41번 사이의 질문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연이가 41번 질문.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않았나? 해. 41번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그래서 41번입니다. 자 보자. 먼저 김춘수의 부재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라지다의 뜻이야. 사라지다. 부재가 원래는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봐봐. 어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그럼 여기서 바람은 뭐냐? 외부적인 힘이야. 외부적인 힘이 와서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웁니다. 그럼 울타리는 뭐지? 존재를 위협받는 처지겠지. 그러면 슬픈 소리로 운다라는 건 뭐야? 부재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야. 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라고 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야. 맨드라미, 나팔꽃, 복숭아 같은 것 철 따라 피고는 소리 없이 져버린다. 이게 뭐야? 부재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야. 소리 없이 져버려. 차가운 한겨울에도 외롭게 햇살은 청석 솜돌 위에서 낮잠을 졸다가 갔다.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은 살다가 죽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나도 한번 보자. 자, 나 다 왔다. 하늘이 자자하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후투루루, 허투루루, 바람이 일어나다 말고 투덜거린다.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을 멈추고 같이 투덜대다가 말고는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맛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얇아진다. 아직 햇빛이 다 있는 피라칸타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인사하듯 똑똑해진다. 더 똑똑해지면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 청각으로 걸러지며 두꺼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짝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지만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다. 나 다 나았소이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41번 한번 보자. 보기. 시인은 관념적 주제를 자연현상의 속성을 활용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가에서는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의 의미를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간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삶의 의미를 소멸하는 자연물이 지닌 삶의 감각과 자연과 교감하면서 깨달은 일상적인 경험을 세세하게 표현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그랬거든. 5번 봐봐. 가에서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서는 져버리는 모습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적 공간을 나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지를 치고 내놓는 모습에서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어. 보자. 마른 기침을 내던 어디있지? 아, 여기 있다.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를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싹 말린다면 괜찮은 삶도 있구나. 멈추고 가벼운 둥치를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싹 말리면 괜찮은 삶도 있었으니 두꺼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볕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지를 내놓는다. 근육을 저리 바짝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나니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고 다 나았습니다. 그가 속삭인다.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가는 것이다. 이랬는데 가에서 맨드라미 같은 꽃들이 철마다 피고 져버리는 모습에서 삶의 죽음의 순환적 공간이 오케이 뭐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럼 나에서 마른 기침 소리를 내던 소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지를 내놓는 모습에서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을 이거는 지금 얘가 나에서는 마른 기침 소리를 내며 나무가 새롭게 가지와 둥치를 내놓는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그런 모습에서 요거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생명력이 꺼져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안돼 가지와 둥지를 아 그렇지. 이거는 생명력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잖아. 생명력이 많아지는 건데 생의 감각이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죽음의 이미지잖아. 반대로 얘기한 거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에서 45번 사이의 질문 요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없어. 좋아. 그러면 한 20분, 15분 정도 먼저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숙제가 우리 맨 처음에 뭐가 있지? 시험지가? 고전 5문에 있는 모의고사 시험지. 9회 해오십시오. 9회를 한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안 한 사람은 하면 됩니다. 너도 9회를 해와. 알았지? 했으면 가져가도 돼. 주영이 님이 하지 않나? 넌 10회를 했고 주영이 9회를 했고 했으면 그냥 오면 되는 거야. 다음 주에 모의고사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입이 왜 이렇게 바짝 마르냐? 말을 하는데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맞죠? 가도 좋습니다.